석유 가격에 대해서요, 최고 가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효율성과 최고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 석유의 현물 가격이 1월 3일 날 58달러였습니다. 3월 23일 날은 최고 가격을 해서요, 169달러까지 상승했고요. 4월 달에도 11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그다음에 미국의 휴전의 합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100달러 선에 와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여전히 110달러 선에서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의 급등세를 진화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대를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가격 변동률은 2주마다 최고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요. 경제학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상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겁니다. 시장에서 가격 등락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런 경우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간섭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독과점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거래하지 않는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칠 예비 효과 발생이다. 그래서 예비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은 예부 경제, 제3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예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편의는 누리지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공공재,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요. 가격 통제 정책을 사용하고 공공재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 가격 통제 방안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량은 일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가격보다 상한제가 낮으니까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물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격 하한제가 되면은 가격이 더 이상 밑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밑으로 가지 말라니까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많고 수요량은 작기 때문에 시장에 초과 공급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잉여 농산물이 쌓이게 되고요. 최저임금제가 가격 하한제의 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하한선이 설정이 되니까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석유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것은 1997년 유가 다이와 조치 후 처음입니다. 정유회사나 주유사가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공급이나 판매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유 제품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지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석유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역계층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상승기에는 정유회사가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유가 하락기에는 가격을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을 바로잡아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유가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제도입니다. 독과점 체제인 동료태들이 국제 유가 상승을 악용해서 급격히 석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전체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잘못된
가격 결정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이익 극대화를 목표한다 치더라도 국민 전체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공급자가 많은 공급자가 다수인 안정 경쟁 시장이라면 정부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독과점 체제에서는 가격 통제를 사용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은 하나의 어려운 경제 시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을 이렇게 가격을 억제해 갖고는 전체 석유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수요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뿐만 아니고 석유 수입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 석유 업체뿐만 아니고 산업계 전반의 생산량이 제한되는 겁니다. 석유류는 하나의 화학산업의 가장 기초로서요. 모든 화학업종에 대해서 기초 원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석유를 수요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부제, 그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는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석유의 5부제, 2부제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야구 경기가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이나마 국민들한테 수요를 줄이는 하나의 제시로서 프로야구 경기를 낮 시간에 해서 국민들이 석유에 대한 수요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전기 절감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길게 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대형 원자로 건설뿐만 아니고 소형 원자로 SMR 건설도 해야 되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대체 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수소차 보급을 대중화를 추진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를 또 늘려서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효율성과 최고 가격 정책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